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서 영상을 하나 촬영해 볼게요. 이게 뭐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뭔가 뒷받침할 어떤 정황이나 뭐 그런 숫자적인 수치화할 수 있는 아직 근거를 제가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마치 제가 뭐 논문을 쓰는데 논문의 가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설을 깔고 이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듯이 일종의 모종의 저의 가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개딸은 2030으로 이루어져 있냐요.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레드필님, 개딸들 2030 아니에요. 사실 4050 아줌마들이 2030인 척 허위선동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 논란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제가 뭐 직접 뭐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거나 뭐 데이터로 확인한 게 아니니까 뭐 그런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확실한 거는 20대 30대가 이재명 지금 의원인가요? 네,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모르겠네. 이재명 그 사람을 되게 지지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을 굉장히 지지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제가 2016년 17년도에 한참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에 잘 진출을 못하고 권력을 잘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애초에 정계에 관심을 갖는 여자들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많은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 근거로 뭘 얘기했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예 기사 뉴스에 댓글을 달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그게 금지가 됐지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당장 아무 정치 기사 나가서 클릭을 해봐라. 그러면은 정치 기사의 성별과 연령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정치 기사는요, 거의 한 90%가 거진 남자들의 댓글입니다. 근데 반면에 연예 기사는 당시 댓글이 있었던 시절인데, 당시 클릭을 해보잖아요. 거진 99%가 여자였어요. 남자들은 사실상 연예 기사에 댓글을 안 달아요. 안 달아. 몰라, 뭐 군복무 관련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래봤자 한 10%? 15%? 안 달아. 그러니까 정치 관련 뉴스는 남초 바닥이었어요, 댓글이. 요즘은 좀 모르겠어. 요즘은 좀 덜해진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재명 나오고 뭐 개딸 얘기 나오고 여가부 얘기 나오면 좀 달라지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남초죠. 내가 그런 근거를 댔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저희 학교 모교에 있는 그 패미들이 아주 그냥 익명 페이스북 댓글로 그냥 막 성질을 부리더라고, 나한테.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제가 20대 초반만 해도 정말 제 주변 여자애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사실상 어르신들과 얘기할 때가 태반이었고요. 심지어 우리 남자애들끼리도 정치 얘기를 해도 별 큰 문제가 안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일베가 한참 이제 설킬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미 남자들 사이에서 일베는 뭐 쓰레기통으로 낙인을 찍힌 다음이니까. 근데 여자애들하고 뭐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할 일이 더더욱 없거든. 제가 이제 20살 초중반까지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여자애들과 정치 얘기를 하는 거는 뭐와 비슷했냐면은, 여자애들 앉혀놓고 군대 얘기를 하는 것만큼, 축구 얘기를 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실제로 커뮤니티에 이런 나오는 글들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거나 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특히 우리 댓글에 있는 구독자분들, 20대인 분들 들어보면 내가 깜짝 놀란 게, 여자애들하고도 이제 정치 얘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그게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성별 갈라치기를 했기 때문이지. 니들 업이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도대체 왜 대뜸 여자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확 많아졌을까, 몇 년 사이에. 왜냐면 제 옛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불과 몇 개월 전, 한 1년 전만 해도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민주당의 그런 댓글 친위부대 역할을 하는 그런 여자애들을 약간 좀 소수의 그런 시끄러운 소수의 그런 정치에 과몰입한 여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거의 흐름을 봐도 20대는 그게 아닌 것 같단 말이지.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누가 얘기했더라? 빌 클린턴이 얘기했나요? 아니면 누군가 얘기했는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 남녀의 다이나믹이 바뀐 것도, 또는 그 사상의 창궐도 제가 다 경제적 요인이 선으로 먼저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에 적응을 하면서 생활 방식이 바뀌고, 그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걸 정당화하는 철학이 등장한다고 저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그 사상 이전에 메미니즘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즉, 그 사상 이전에 여성들이 탈여성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남성들의 탈남성성 주장 운동이 있다고 저는 시즌1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201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왜 남자만 집을 해와야 되나요? 된장녀 김씨녀 신드롬이에요.
왜 남자만 뭘 해야 되나요? 왜 남자가 다 돈을 대야 되나요? 죄송한데 우리 쌍팔년도 우리 뭐 586 형님들 뭐 923 358 형님들한테 얘기해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당연한 건데, 심지어 내가 얘기했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아이스케이크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해요. 치마 입은 여자애들. 그러면은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변에서, 야 너 쟤 팬티 봤으니까 이제 너 쟤 책임져야 돼. 아니면 뭐 장난으로 초등학생끼리 수업 시간에 누가 이렇게 뽀뽀를 한다. 야 너희들이 뽀뽀할 때 얼라리 꼴라리 책임지래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책임지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시절 아저씨들한테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이 감행할 수도 있는데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남자가 왜 집을 해와야 되냐는 말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당연해진, 여자도 군대 가세요 만큼이나 혁명적인 발언이었어. 왜냐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 왜 그렇게 됐냐, 제가 봤을 때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수입이 제로였어요. 정말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 IMF 다음으로 이제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먼저 탈남성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여자들도 더 이상 남성한테 기댈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발바닥 뿌리 뻗는 잔디밭처럼 그런 식의 퍼져나가기 시작한 게 나는 그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여자들은 남자한테 종속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성적 구조에서. 그래서 내가 뭐 이걸 또 잘못 오해를 하거나 잘못 곡해를 하면은 약간 그런 식의 미국의 그런 트레드콘, 미국의 그런 네오콘,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신보수주의자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신보수주의자가 현재 미국의 그 세상이나 어떤 그런 남녀 간의 그런 출산율이나 혼인율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다 남자의 문제고 남자가 다 바뀌면은 여자는 알아서 순응할 것이다,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롤러 타마시는 아니라고 보거든. 심지어 여러분이 내 영상을 본 사람들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미 그 세상이 여자 스스로 내가 뭔가를 다 좌지우지 할 거야 막 무슨 막 엄청나게 막 많이 주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그러니까 롤러타마시가 뭐라 했냐면 다신 8, 90년대로 못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제발 꿈 좀 깨라고. 네오콘들은 8, 90년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희망을 가져. 근데 못 돌아간다고. 못 돌아간다고. 그래서 롤러타마시는 지금을 결혼을 하지 않는 시대라고, 결혼 이후 시대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렸어.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경제가 선행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힌트를 또 어디서 냈냐면 에런 클레리 영상을 보다 내가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가 먼저 선행 반영을 한다는 것을 좀 이런 걸 고려를 해봤을 때, 여자들이 2030이 개딸들이라는 애들이 정치의 이런 앞잡이가 된 데에는 뭔가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필요가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대학 시절 여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은, 제가 영화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취직은 안 돼요. 취직이 안 되진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돼. 근데 그게 박봉인 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자애들한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특히 서울에 집에 있거나 부모님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집은 괜찮은데 지방에서 상경을 한 애들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 심지어 수도권에 집이 있다 그래도 난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애들은 답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제 여친도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서 봐서 아는데, 월세가 서울이 장난이 아니더만. 근데 이런 식의 뭐 영화과든 영상과든 뭐 디자인학과든 여초과들 있잖아요. 뭐 예체능, 뭐 문과, 뭐 어문학과, 뭐 어문계열 경영학과, what the fuck, shit the fuck이 됐든 간에 그런 식의 어떤 학과를 나와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서울에서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권 통과하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기 이전이야. 2016, 17년도였다고. 그때도 여전히 보증금 엄청 높았고 월세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내가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건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삶이다. 내 여자친구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물론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무튼 서울에 특히 영상 같은 거,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다 서울에 있잖아요. 지방에 없잖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월세 내고, 그럼 박봉에서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적금 내고 하면은 얘가 남는 게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 직장이 평생 직장으로 비전이 있냐?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여자들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불사 취직을 할 수 있는 남자들 중에 서울에 살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되냐고, 내 얘기는. 부모님이 물려줘가지고, 또는 부모님이 물려줄 예정인 서울에 집이 있는 애들이 아니라면, 그것도 양도세가 장난이 아니야. 지금 양도세가 장난이 아니라고. 부모님 집을 물려받기 위해서 몇 억씩 벌어야 되는 애들도 있다고. 지금
서울에 있는 집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거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를 물어서 취직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공계에 가 있는 남자애들 또는 뭐 공기업에 특히 남자들이 가는 그런 전기나 이런 쪽 공기업들 다 어디 있어요? 다 지방에 있잖아.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들 사업하는 사람들 다 저기 평택이나 화성이나 또는 더 밑에 지방이나 또는 카이스트 근처나 뭐 포항이나 다 이런 데 있잖아요. 항구 도시에 있거나 다 밑에 가 있다고 남자애들. 그러니까 그나마 돈 좀 번다는 남자들은 다 밑에 가. 다 지방으로 간다고. 다 지방직 발령 나고. 정말 실용적인 일을 하는 애들, 진짜 real work, 진짜 우리 GDP의 핵심이 되는 일을 하는 애들은 다 밑에 가 있다고. 서울에 없어.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한 게 뭐예요? 우리 남초애들 이런 거 해보지 않았어? 해봤을 것 같은데. 한번 정부한테 물어봐봐. 정부 부처에 왜 여성 전용 임대주택이 이렇게 많나요? 왜 여자들만 이렇게 많이 해주나요? 남성 전용 임대주택이 있나요? 난 잘 모르겠어. 청년 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남녀 합방은 있겠지. 합방이 아니라 남녀 섞어놓은 건 있겠지. 근데 플러스 알파로 여성 전용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잖아. 서울에. 궁금한 거는 서울에 남성 전용 임대주택이 있냐고.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임대주택을 이용해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내 생각에는 없거나 있다 해도 상대적으로 여성 전용 임대주택이 훨씬 많을 거고, 또 안전이니 뭐니 있다는 쓸데없는 이유로 여자가 훨씬 더 좋은 목을 차지했을 거란 말이야. 역세권이라던가 좋은 지리를. 나는 그렇게 의심을 해. 이거는 내 킹리적 가심이야. 왜냐하면은 하도 지난 몇 년간 이런 꼬라지들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안 봐도 유튜브 스트리밍이야. 안 봐도 유튜브라고. 안 봐도 트위치야. 너무 뻔해. 얘들 하는 행동 패턴이. 이제 눈 감고도 예상이 돼. 월샷을 쏴서 맞출 수 있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재명 같은 그런 퓨플리스트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뭐라 표현하지? 월세 거지라는 표현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상경 난민, 월세 난민. 이러면 또 무슨 또 난민 혐오 어쩌고 하려나? 진짜 딱 그 수준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애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대녀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들어있는 학과가 다 쓰레기예요. 내가 이전에 여러분들 대학의 그런 학벌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십시오 영상에서 내가 핵심적으로 한 말이야. 미안한데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어문 문과, 솔직히 얘기해봐. 우리 문과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니들은 문과를 잘해서 온 게 아니잖아. 수학을 못해서 도망쳐 온 거지. 대학은 다녀야 되고 그래서 대졸이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온 거 아니야. 그래 나는 여자가 어디 나보다 높은 학군에 어문계열 나왔다 해가지고 내가 그거에서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니는 실제로 뭘 생산할 수 있는데 난 이게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자체가 없는 거야. 얘네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능력을 대학에서 취득하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프랑스 어문학과 졸업해서 뭐 할 거야? 심지어 영어 영문학과도 뭘 할 거야? 영어 선생님? 그럼 이제 학령 인구도 줄어드는데 어쩔 거야? 그러면 교대 가신 아들은 어쩔 거냐 지금? 니들 이제 지방 발령도 이제 100% 안 된다며. 지방 발령도 70%라며. 서울은 50%고. 어제 내가 주워 들은 정보인데. 아니 학령 인구는 따박따박 주는데 니들 교대 갔잖아. 내가 여초에서 본 게시글 중에 가장 어이없는 게시글이 그거예요. 서울대나 이런 여러 가지 유망받는 그런 곳에 남자들이 1등이 많은 이유는 똑똑한 여자들이 죄다 교대를 갔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그런 자위행위를 하더라고. 나 아마 여시였을 거야. 나 그 게시글을 보고 진짜 내가 치토스 먹다가 토할 뻔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간 데가 교대냐? 그래서 이제 학령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참 똑똑돌도 하셔가지고 지금 이 난리 났다, 그지? 니들은 그냥 교사라는 직종이 연애시장에서 잘 먹어주고 결혼시장에서 잘 먹어주고 연금 나와서 평생 하이퍼금의 배타적 측면이 걱정 없고, 그리고 방학 시간에 띵가띵가 놀 수 있고 여행 갈 수 있고, 해외여행. 그래서 방학에 그러면서 남자 앞에서 결혼시장에서 니들보다 몇 배 더 돈 잘 벌고 몇 배보다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남자들이랑 지들이 동급이라고 생각하면서 콧대를 세울 수 있으니까 교대 간 거 아니야. 니들이 무슨 선생으로서 무슨 자질이 있거나 무슨 선생으로서 무슨 대단한 무슨 대인 명분이 있다고 니들이 교대를 갔겠어. 내가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촌지 받았어요.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우리 엄마는 촌지를 안 줬어. 그래서 내 초등학교 2학년 담탱이가 날 되게 싫어했어. 나 그 기억이 나 있어. 나는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선생님들하고 몇몇 선생님하고 무지 싸우는데, 내가 지금 커보니까 다 이해가 돼. 그 사람들은 선생님이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거야. 물론 모든 공무원이 다 나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적인 마인드가 있었다고요. 스승의 마인드가 아니라, 어떤 교육자로서의 마인드가 아니라,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좋아요. 근데 공무원의 마인드랑 선생님의 마인드는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무원 비하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식의 여자애들이 지금 서울에 죄다 몰려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왜 여자는 대도시에 몰리길 원하는가, 그 영상에 내가 자세히 얘기는 안 했는데, 첫 번째, 여자들이 대도시에 몰리는 이유는 대도시가 라이프 스타일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자들이 대도시에 몰린 이유는 미안한데 사회적으로 여자가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대도시밖에 없어. 서빙, 뭐 사무직, 뭐 니들이 뭐 벽돌로 할 거야? 니들이 뭐 어디 뭐 저기 조선소 가가지고 용접할 거냐? 뭐 니들이 뭐 지게차 운전할 거야? 니들이 뭐 힘쓰는 거 할 거냐고 내 얘기는. 위험한 일 할 거야? 전기 다룰 거야? 저기 고압전선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전장치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작업할래? 응? 그거를 그런 고등노동을 할 수 있어? 저기 조선소 용접이 쉬운 줄 알아요? 그 좁아 터지는 그 쇠덩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하루 거진 8시간을 지지지지지 거리고 완전 땀 개 범벅돼가지고 나오는데 니들 할 수 있냐고. 니들 할 수 있는 거는 사무직, 뭐 사무직, N 사무직. 근데 어떡하냐. 점점 AI 때문에 사무직은 이제 박봉위에 가고 있고, 점점 더 이제 설 자리를 잃어갈 텐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비전도 없죠.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아마 기본적으로 그 세상에 쩌든 애들은 직업윤리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은 직업윤리라는 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고, 직업윤리라는 거는 상도덕에서 나오고, 직업윤리라는 거는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오거든. 직업윤리는 페미니즘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페미니즘은 이기주의거든. 정체성에 근거한 집단이기주의거든. 직업윤리는 페미니즘에서 나올 수 없어. 페미니즘 여성단체는 이익단체예요. 인권단체가 아니라. 그래서 그 세상을 중요시한 여자애들은 이기적이고 솔롭시즘하고 어린애 같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야. 철저히. 그런 애들이 무슨 직업정신이 있겠어. 내가 그래서 일전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남초 직업 봐봐요. 탕비실에 뭐가 있나. 근데 여초 직장은 사장님이 탕비실에 온갖 것들을 다 갖다 줘야 돼. 그래 내가 일전에 그런 재밌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산업재해로 남자들 죽어가는 거 어렵지 않다. 여자를 강제로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직군에 30%만 할당을 해도요, 산업재해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얘기한 하이퍼 에이전시 때문에 우리 문명은 남자는 소모시키고 남자는 죽어나도 상관이 없지만 여자가 다치고 여자가 죽어나고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는 사람들이 무지 예민하게 굴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뭐 레드필 지식에서 좀 블랙필을 과하게 드신 분들이 뭐 여성의 사회 진출을 싫어하고 다시 여자들을 다 무슨 가정주부로 쑤셔놔야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자들이 사회 진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지라는 개념이 생긴 거고, 사실 복지 정부의 등장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고 봐요 저는. 그런 복지라는 개념이 생긴 거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노예 노동이나 그런 식의 것들이 많이 극복됐다고 난 보거든. 그러니까 여자는 내가 있잖아요. 남자는 엑셀레이터고 여자는 브레이크다. 근데 브레이크가 엑셀레이터인 줄 알고 브레이크가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제가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남녀는 항상 롤러터마시도 얘기하고 우리 레드필에서 얘기하듯이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보완적이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다시 자꾸 얘기가 3000% 빠지는데, 그래서 저는 2030 개딸 애들이 정치병자들이 늘어나고, 특히 이재명을 위시한, 이재명의 이미지가 딱 그거잖아. 표퓰리스트. 이재명의 이미지가 딱 뭐예요? 복지왕, 기본소득,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한 사람들 등골 뽑아다가 창출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퍼다주기, 이런 거 잘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이미지다 보니까, 참고로 나는 언제 이재명이 좀 아니다 싶었냐면은 3%에 나와가지고 두 가지 사건이 있어. 그 기축통화 발언이랑 3% 나와가지고 내가 이재명 3% 방송을 내가 봤거든요. 내가 한 10분인가 15분 봤는데 10분인가 15분 내내 정의란 단어가 한 15번 나왔어요. 근데 저도 사학비리랑 싸워보고 운동해봐서 뭐 그런 식 행동해봐서 알지만,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 입에 정의란 말을 함부로 다는 사람들이에요. 난 정의란 말을 되게 조심했었어. 왜냐면은 정의, justice란 그거 자체로 상대적이고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개념이라는 걸 알고 있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행은 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걸 난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난 되게 그거를 의식하면서 쓰고 조심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나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알잖아. 여러분이 야소라는 캐릭터를 쓰면 야소의 모든 걸 알게 되듯이 정의라는 플래그를 깃발을 내걸게 되면은 여러분이 다 배우게 돼요 스스로. 정의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되게 조심해야 돼. 특히 그게 정치인이라면, 특히 그게 권력자라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정의라는, 아무도 뭐 지금 이병 까자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게 본질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개딸들이, 2030 여자들이 지금 민주당 정부에 목을 매는 거예요. 왜냐면은 민주당의 그런 복지 포퓰리즘이 필요하거든. 얘네들이 서울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장담컨대 민주당은, 이런 정치꾼들은, 심지어 국진당도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정치란 공포를 조장하거나 공포를 확인한 다음에 시큐리티를 파는 거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근본은 공포로 조장한 다음에 시큐리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항거하는 우리 미국의 아주 멋진 속담이 있죠. A man who sacrificed freedom for security deserves neither. 자유를 안전을 위해 자유를 희생한 자는 그 둘 중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다. 근데 우리 현실은 이것을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정을 위해서 자유를 희생하는 거는 결국 자유도 희생하는 거, 안정도 희생하는 거거든. 아무튼 저는 뭐
그래서 결론은 뭐 길게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2030 여자들이 개딸이니 뭐니 이런 짓 하면서 민주당을 빠는 행위 중 하나는 단순히 남녀 갈라치기뿐만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가지고 그런 20대 여자들의 그런 도시 뭐라 표현해야 되지? 도시 월세 노예 현상 또는 도시 월세 거지 현상, 도시 빈민 현상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원칙적인 해결은 여자들이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우리 교육 단계에서부터 해결해야 되고, 또는 산업 단계에서 해결이 돼야 돼. 우리가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먹거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GDP 우리는 먹을 거 다 수입하죠. 그런 거 다 가져오는 것이 어디예요? 다 반도체잖아. 다 중공업이라고. 다 남자들의 일이라고. 미안한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건 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나는 거기에 정확히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전체적인 매크로로 땡겨봤을 때 그렇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 대통령을 해도 당장 바꾸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육은 백년지대기고, 이것은 아주 정말 장기적인 플랜으로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면서 그것이 꾸준하게 효과가 날 때까지 미뤄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는 대단히 정치권 자체도 대단히 고상하고, 마치 미국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러하듯이 국익을 위해서, 패권을 위해서라면은 여야 가리지 않고 합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그렇지 않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어떤 그런 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여러분, 내가 요즘 유튜브 보면은 불멸의 이순신 막 이거 클립들 나와. 보면 되게 재밌어. 나는 한산 안 봐요. 뭐 이런 거 안 봐. 난 명량도 안 봤어. 왜냐하면 그냥 불멸의 이순신이 제일 재밌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선조 보면은 그 드라마에서 막 선조 보면 막 바람이잖아. 막 원균 보면 바람이잖아. 막 진짜 열받잖아. 근데 죄송한데 그거를 보고 선조를 욕하고 원균을 욕하는 사람들이 99%는 99%는 좀 심하고 한 절반 이상은 원균이나 선조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이순신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뭔가를 바로 잡으려고 해도 일단 이순신이 아닌데 그 사람이 이순신이라고 우기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순신이 진짜 있다 해도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전자가 더 문제야. 이순신이 아닌데 저 사람을 이순신이라고 주장하는 애들 주로 어디 있어요? 민주당 쪽 애들이지. 이제 민주당은 지들이 이순신인 줄 아는 애들이지. 왜냐면은 내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문재인 정권 때 인사하는 거 보고, 정말 뭐 뛰드는 교수, 평소에 거기 전문적으로 아는 교수들 다 배제되고, 이게 뭐 정치 어쩔 수 없는 한 부분이긴 한데 그 농공행상이라고 하죠. 그런 이해관계에서 사람들 안 치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현실이고 정치공학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이 새끼들도 어쩔 수 없는 그냥 가짜들이구나, 이걸 그때 딱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 이론이에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실제로 이대녀 중에 몇 프로가 월세 거지들이고 이대녀들의 평균 수입이 얼마고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있어야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될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런 저의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좀 공유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